정다은 의원님. 네, 정다은입니다. 저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요. 23년도 미수납액이 560억 정도네요. 이 대부분이 지방세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방세 수입 4개년도를 보니까 미수납액은 뭐 450억 정도가 20년부터 22년도까지 있었고요. 23년도에 110억 원이 증가해서 560억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증가했다고 보이는데 이유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이제, 전년도뿐만 아니라 20년, 21년, 22년에 비교해서 네, 100억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예, 113억 정도 전년도 비해서 네.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유가 이게 취득세가 이제 주 요인이 되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랄지 여러 부분들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랬고요. 그다음에 담배 서비스세 같은 경우에는 그 액상 전자담배라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추가 수시 부과를 그 국세도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액상 전자담배를 새로 부과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부과를 하다 보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좀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그 관련 업체에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를 좀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관련 업체가 패소한 것은 확인을 했고 네. 담배 소비세를 사유로 삼기에는 담배 소비세 미수납액은 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 전체 증가량인 113억 원에는 예,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큰 예.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도 자동차 세가 103억 정도 좀 미납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 관련된 지방 그 소득세가 129억 정도. 예,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세에 연동된 이제 그 지방세이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건 지방소득세라고 네, 보면 지방소득세 규모가 되겠네요. 좀 큽니다. 예. 어쨌든 미수납액을 걷어들이긴 해야 될 텐데 예. 이 목표액이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지금 목표액을 한 24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60억 중에서 예, 240억이요. 566억 중에 저희가 이제 매년 그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공고 사항으로 한 25% 정도 이상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42.5% 정도로 잡고 매년 이제 징수를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목표액은 한 240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른 특광역시의 징수 목표율은 얼마인가요? 우리는 42%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는데 네. 한 30%대 정도.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국 그 지자체 중에 항상 1, 2, 3위 안에 항상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이라는 것이 한번 체납이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그 무제산이랄지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체납이 발생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 240억을 전에 그 징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정리 보류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4개년도를 한번 봐봤더니 20년에는 185억, 21년도에는 200억, 22년도에는 193억, 23년도에는
192억이네요. 요거는 큰 증가폭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액수 규모로 보면은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정리 보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락결손이 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 이제 정리 보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전에 이제 결손 처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방징수법 106조에 따르면 이 그 체납 처분을 한 다음에 종결이 되면은 그 체납액에 대해서 이제 배분 금액을 그 이제 체납 금액보다 적을 때 이걸 이제 그 체납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걸 특별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 보류된다고 해서 이게 그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특별 관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할지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된다 할지 할 때는 그 특별 관리해서 정리 보류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3년 같은 경우에 192억이 정리 보류가 돼 있지만 저희가 52억을 지금 징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2년도 193억 중에서도 45억을 그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 보류를 물론 이제 그 비중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걸 특별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 보류액이라는 것이 징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예, 이 특별 관리 결과 징수된 돈이 방금 말씀하신 23년도하고 예. 몇 년도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22년도 193억 중에 45억, 그다음 23년도 192억 중에 52억을 징수를 좀 했습니다. 22년도에는 4분의 1, 뭐 20%, 25%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네. 23년도에는 뭐 10%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체납을 한 사람들의 주요 그 패턴이 그 재산을 그 이제 말하자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로 무재산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재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놓는달지 하는 걸 최대한 저희가 국세청이나 체납 관련 그 기관하고 저희가 최대한 연계해서 숨어 있는 재산 찾아내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찾아내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행감 때 제가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경을 써달라고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예. 이 숨어있는 숨겨둔 네. 세원들, 숨겨진 세원들을 예. 고액 체납자 관리를 부탁드렸었고 뭐 그것을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미수납액 전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한 관리를 주문을 드렸었던 것인데 23년 결산에는 192억이 결국에는 정리보류액으로 남았고 그 중에 22억 원에 불과하는 돈이 징수가 되었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불락결손액 중에서 소멸시효를 도과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23년도 데이터 나중에 주시면 예, 그거는 예. 저희가 소멸시효가 23년도에 192억 중에 3,400만 원, 0.2% 정도 됩니다. 한번 22년도랑 21년도도 소멸시효 도감 액수 예, 불러주시겠습니까? 22년도에는 소멸시효가 193억 중에 9,100만 원, 한 0.5% 정도 차지합니다. 21년도는요? 21년도에는 200억 중에 소멸시효가 2억 1,200만 원, 한 1% 정도 됩니다. 사실 소멸시효를 도과해서 못 받게 되는 돈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 비율이 줄어들고 네.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 0.3%까지 줄었는데 더 줄일 수 있도록 예.
이거는 뭐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 돈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 예산 삭감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상생카드나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민생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사유가 이 재원 부족이었는데 이 체납 관리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 남은 것 중에 답례품 사유가 기부자가 선택을 2월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이게 선택을 2월했다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한번 기부를 해놓으면 5년 안에만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그 용어가 네. 저도 보고 2월을 했다는 용어가 행정 용어고 네. 사실은 그 남은 것이 이제 어느 분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그 금액에 맞는 답례품을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저도 유형을 보니까 선택을 일부러 안 한 경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차가 복잡해서 시스템상에서 복잡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율이란 표현은 행정용어고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그 답례품을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답례품 현황도 보내드리고 해서 그 고맙게 기부를 해주셨으니까 최대한 답례품을 이렇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려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례품 선택을 기부자들이 나중으로 유예한 사유를 두 가지로 드셨어요. 몰라서. 그렇다면 이거는 홍보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절차가 복잡해서를 두 번째 이유로 드셨는데 그럼 이거 개선해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유 이외에 혹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답례품 품목이 흥미롭지 않거나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건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저도 여기 와가지고 고향사랑 기부를 실질적으로 저희 집 그 서울에 사는 가족들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청이 있고 밑에 5개구가 쭈루룩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광주시하고 내가 서구에 사니까 서구로 지정을 하면 이게 서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나중에 이걸 반려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서구에다가 반려 신청을 하고 서구에서는 소멸을 하고 하면 다시 이걸 받아 가지고 다시 광주시로 들어와서 하는 이런 절차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상에 이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답례품도 이걸 그 명확하게 답례품 하는데 이 시스템상에서 그 뭐라 할까요? 찾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건 행안부 시스템상은 개선이 있어야 돼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답례품을 안 받아간 사유가 물론 이제 시스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런 분들 지금 나는 그냥 답례하지 답례품에 크게 관심 안 두겠다 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도 지금 한 12,000포인트인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 5년의 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답례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금액이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답례품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 작년까지는 답례품이 전부 지역에 나는 특산물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래서 이번에 올해 지금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걸 타시도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공공기관 아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그 관람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타 기관들과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또 음식점도 좋은 데가 있고 관심이 많은데 이런 데 할인권을 한다든가 그래서 먹거리하고 관광과 좀 연결을 시켜서 물론 지역 특산품도 있지만 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식품 안전 인증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특산품이 아니라 보건학연구원에서 안전 검사 인증까지 해서 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산품들로 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걸 다양화해서 답례품도 좀 다양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사실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6월이 돼 가는데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례품이라는 것이 사실 이 기부자들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했으면 그만이지 답례품은 관심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답례품이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냐면요. 광주라는 지역과 그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주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원하지 않는 분께서도 좀 흥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광주에 지속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답례품들이 조금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네이밍 도네이션이나 광주 FC 굿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반응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품목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그냥 부연 말씀드리면 지금 정다은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단순히 기부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했던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광주시에서 감사하다 또 안내해주고 하면 이를테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했더니 알아주고 의미 있더라. 그래야 또 주변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어떤 그 답례품을 전달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그런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그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그 말씀 100번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